자, 오늘은 마플 교과서 여기 277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개념 익힌 문제를 쭉 이어서 풀 텐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아주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 2차 부등식이든 그 먼저 했던 2차 방정식이든 모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해보자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 익히 6번부터는 쌤이 노트로 옮겨서 한번 같이 풀어볼 거고요. 개념 익히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확인 문제, 발전 문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마플 개념 익히 6번째 한번 가봅시다. 어떤 유형이냐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조건을 찾아보세요예요. 자, 어렵게 느끼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이 유형에서 핵심이 뭔지를 체크를 먼저 해봅시다.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나오네요.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부등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부등식이면 2차가 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제곱의 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게 고1 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이 있는데 이것이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제곱의 개수가 최고창의 개수라고 할게요. 그 개수가 a인데 얘가 0이 될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1번의 첫 번째예요. 제곱의 개수인 a가 0이 돼도 상관없잖아.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a가 0이다 라고 하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0 곱하기 x 제곱 빼기 0 곱하기 x 더하기 1, 이 0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는 게 모든 실수 x가 되도록 하랍니다. 그런데 결과를 적어보니까 0 곱하기는 어차피 0이라서 남는 식이 1이 0보다 크단데 이거는 항상 참이 되는 부등식이네요. 그 말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x자리에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항상 결론은 1은 0보다 크다라는 참이 되는 결론이 나와요. 즉 모든 x가 1은 0보다 크다라는 참이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가 결론이에요. 따라서 그러면 a가 0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제대로 찾은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성립한다였고요. 두 번째, 그러면 그 반대쪽에 있는 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닐 때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ax 제곱 빼기 a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를 이제 좌변을 하나의 함수, 우변을 하나의 함수, 그래서 함수와 함수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하자였고요. 여기서 크다라는 거는 좌변에 있는 2차 함수가 우변에 있는 x는 0이라는 함수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위치적으로 위에 있으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y는 0이라는 식은요. 이거는 우리가 x축을 나타내는 x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석을 하면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하는 x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함수가 x축 위에 있도록 해보세요. 그 조건이 뭡니까? 이걸 찾아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 즉 여기 x제곱의 개수 a는 하는 역할이 부호에 따라서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는 제곱의 개수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는 제곱의 개수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제곱의 개수가 a인데 그 a가 양수라는 거는 2차 함수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다라는 걸 결정하게 돼요. 이게 좌변에 있는 함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x에 대해서 x축보다 지금 그려놓은 이 이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몇 가지 한번 그어 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지금처럼 x축을 그려놓으면 모든 x에 대해서 이차 함수가 파란색 x축보다 위에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위에 있는 부분은 있긴 해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위에 있기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탈락. 그러면 조금 내려서 그리면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꼭지점에 이렇게 한 군데서 접하는 상황이 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x축을 그려놨는데 하나, 여기 만나는 곳을 빼고는 다 위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만난다, 즉 같아지는 부분 때문에 역시 접하게 그리는 건 탈락,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x축은 2차 함수랑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간격을 두고 그려줘야겠다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 지우고요. x축이 2차 함수와 지금 그림과 같이 붕 떨어져 있는 형태로 그려져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는 그러면 얘는 교점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어요.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은 교점이라는 거는 2차 함수의 함수값인 ax제곱 빼기 ax 더하기 1과 오른쪽에 있는 x축 함수값인 0이 같다라고 뒀을 때 교점을 찾는 건데 이것의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2차 방정식의 해가 없다로 해석이 되겠죠. 해가 없다라는 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어요. 따라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허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판별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은 1차 계수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4x제곱의 계수 a 상수항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제곱 빼기 4a가 되겠고 허근을 가져야 하니까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돼가 되겠다. 따라서 a로 인수분해했을 때 a 빼기 4 0보다 작다.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a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숫자보다 작아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시옷으로 생각해서 사이값으로 풀자라고 했죠. 그러면 는 0을 만족하는 a 값이 0과 4니까 0과 4 사이다 라고 되겠네요. 0과 4 사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a의 범위가 나왔는데 조심할 거는요. 우리가 전제를 a가 0이 아닐 때 첫 번째로 a가 0보다 클 때를 전제 조건으로 뒀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결과가 0보다 크거나 크고 4보다 작다니까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겠죠. 따라서 0보다 크면서 4보다 작은 이렇게 되겠네요. 모두를 만족하는 범위는 파란색과 같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결론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제곱의 개수 a가 0이 아닐 때가 첫 번째는 양수일 때로 했는데 이번에는 음수일 때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곱의 개수가 음수면 이번에는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한 상태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x축을 그려 넣을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그리는 x축보다 2차 함수가 다 위에 있도록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x축을 위에 그리면 x축보다 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모조리 아래에 있잖아요. 이거는 안 되겠네요. 탈락. 그럼 조금 더 내려서 접하도록 그린다 하더라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다 위에 있도록 그려야 되는데 다 아래에 있잖아요. 같거나 아래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럼 더 내려가서 x축을 이렇게 그린다 하더라도
위에는 일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겠지만 아직까지도 X축 아래쪽으로, X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항상 존재해요. 그러면 이것을 아무리 아래쪽으로 내려서 X축을 그린다 하더라도 항상 X축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2차 함수 부분이 생기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도록 만족하는 값은 이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A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이제 A의 범위와 값을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 A는 0일 때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0과 4 사이도 가능했어요. 이걸 다 합치면 결론이 되겠죠. A는 0이라는 게 가능하니까 두 번째 찾았던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해서 0에 등호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정리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한 게 아니라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이 계수가 0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케이스를 더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케이스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대로 우리가 X축을 어떻게 위치할 거냐라는 내용이에요. 또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렇구나. 부등식, 2차 부등식이라고 하지 않았네. 그러면 0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그러면 첫 번째, 최고차 함계수 A가 0일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 0을 집어넣으면 0 곱하기 X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 빼기 1이 0 이하를 만족하는 건데 이거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1이 0 이하다. 이거는 항상 참이 되는 경우네요. 그래서 x에 얼마를 넣든 상관없이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참이 되는 부등식의 결과니까 모두 만족하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0이다.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이제 2차 부등식이 되겠고요. 첫 번째,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두 번째,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제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제곱의 개수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합니다. 여기다가 X축을 그려 넣을 건데 우리가 뭘 해석을 해야 되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도록 하래요. 다시 한번 2차 함수가 Y는 0이 X축이었죠. 그거보다 같거나 아래에 있도록 좀 적어 드릴게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데까지 허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x축을 한번 그려 넣어 볼게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어디서? 모든 x에서 그러면 2차 함수 전체가 x축 아래로 내려가도록 그려야 되는데 자, 아래로 블록하면요. 아무리 위쪽에 그린다 하더라도 항상 그 x축보다 위로 올라오는 녀석들이 있어요. 즉 모든 x에 대해서 x축 아래쪽으로 2차 함수를 그리게 둘 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a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번에는 최고차의 개수 a가 음수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한 상황이 되겠어요. 이때 모든 x에 대해서 x축 아래이거나 같을 때까지 허용한다는 얘기니까 가장 편리한 건 이 위쪽에 x축을 그려놓으면 되겠죠. 또는 같은 것도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같거나 작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것까지, 즉 접한 때까지는 허용할 거야.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차 함수가 x축 아래, 온전히 아래에 있거나 같거나 아래에 있는 게 모두 만족하는 거니까 우리가 찾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내용대로 첫 번째, 이차 함수 바로 위에 저기 위에 올려놨던 요 녀석은요. 교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접점이 하나 있을 때, 접할 때는 교점이 하나. 이거는 우리가 접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교점을 찾을 때 1번에서도 했다시피 함수값인 이차 함수의 함수값인 ax제곱 더하기 ax 빼기 1과 x축의 함수값 y는 0이 같다라고 뒀을 때 교점이 찾게 되는데 이 교점이 첫 번째는 없거나 두 번째는 한 개, 교점이 한 개 있다라는 얘기는 주어진 아래쪽에 적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무리를 하면 교점이 없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아래쪽 적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아까처럼 0보다 작다. 두 번째, 중근을 가져야 하니까 즉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이야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이 두 조건이니까 판별식은 1차 계수 제곱 마이너스 4 제곱의 계수 상수항 해서 a제곱 더하기 4a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요 녀석, 요 녀석. 그래서 작거나 같다. 그랬더니 a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4로 묶이고 0 이하. 그럼 역시나 이제 바로 풀면 되겠죠. 숫자보다 작다라는 거는 시옷으로 풀어서 사이값입니다. 이거 0으로 만드는 0, 이거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4니까 작은 것과 큰 것 사이, 즉 마이너스 4와 0 사이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전제 조건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4 이상 0 이하랍니다. 그러면 이거 모두를 만족해야 되니까 역시나 수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랑 전제 조건인 0보다 작아요 를 모두 만족시키는 곳은 이만큼이고 0은 빠져야겠네요. 그죠? 따라서 결론 마이너스 4 이상 0 미만 이렇게 두 번째 케이스를 얻어냈어요. 따라서 모두를 종합해보면 처음에 a는 0이다 라는 것도 가능했으니까 마지막에 a는 0이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4 이상 a가 0의 등호가 더 붙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찾는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또 보시면요. 부등식이라고 해서 제곱의 개수가 0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 였고요. 그리고 특히나 2차 함수를 분석할 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의 위치 관계로 판별식을 어떻게 쓸 거냐, 판별식의 부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렇게 정한다.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변형 발전은 조금 이따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7번째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미지수 거기 상수 a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모든 x가 아니라 아예 해가 없다라고 합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 또는 x축은 어떤 위치에 존재하면 될까? 이것을 고민해보는 거니까 역시나 그림을 그리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확인부터 해봅시다. 2차 부등식이라고 1번이든 2번이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식을 봤을 때 2차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둘 다 모두 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려놓고 시작하면 되겠구나. 이런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바로 해결해 봅시다.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해요. 좌변에 있는 함수, 2차 함수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만큼 2차 함수예요. 최고차의 개수, 제곱의 개수는 1이라서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볼록해요. 그리고 x축을 우변에 있는 y는 0이라는 게 x축이니까 x축을 그려 넣을 건데 여기서 해석하기로
부등호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다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아래에 있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 되니까 이것이 해가 되겠죠. 또는 뭐 더 위로 가면 또 이만큼이 해가 되겠죠. 이렇게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이제 해가 되는데 마침 뭘 원하냐면 해가 없도록 하래요. 그걸 만족하지 않도록 x축을 그려보래요. 정리하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지금 그리려는 x축보다 밑으로 가는 건 없도록 하래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겠나? x축을 아예 아래쪽에 그려버리면 이 밑으로 내려오는 2차 함수의 일부분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만 가능하니? 아니요. 지금 여기 부등식에 등호가 없으니까 같은 것 또한 허용하지 않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x축이랑 이렇게 2차 함수가 접한다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애들은 없죠. 아무리 내려와 봐야 지금 같은 경우지 아래쪽으로 내려온 부분은 없기 때문에 역시나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2차 함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해가 조금이라도 존재하게 되죠. 따라서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x축과 접하거나 또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아까 풀이랑 비슷합니다. 2차 함수의 함수식인 x제곱 빼기 2배의 a 더하기 3의 x의 4배의 a 더하기 3, 이 함수식인데 이것과 x축의 함수식인 y는 0이 같다라고 교점 찾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접하거나 교점이 없는 경우니까 접할 때는 중근, 만나지 않을 때는 허근, 실근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이 중근일 때는 0, 허근일 때는 0보다 작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결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곱의 개수가 1차의 개수죠. 1차의 개수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짝수 판별식은 1차 개수 절반의 제곱. 절반하면 나누기 2니까 a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ac. 여기서 말하는 a는 제곱의 개수, c는 상수항.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식 정리를 해볼게요. 전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 정리 a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뒤에 게 상수항이 좀 잘못 전개됐네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2 다시 한번 4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 이것이 아까 해석한 대로 접한다, 중근, 만나지 않는다, 허근. 그래서 0과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죠. 3 곱하기 1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 더하기 3과 a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고 0 이하를 만족하면 돼요.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숫자보다 작다, 즉 사이값으로 풀면 되겠구나. 그러면 앞덩어리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3, 뒷덩어리 0으로 만드는 1. 그러면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1 사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3, 1 사이값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A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해서 그래프 그리고 X축의 위치를 잡고 판별식 연결. 이 흐름을 꼭 연습하셔야겠어요. 두 번째도 가볼게요. 역시나 제곱의 개수가 1이라서 양수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릴 거고요. 이번에는 뭘 해석하라고 그랬냐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여기는 이제 등호가 있어요. 등호까지도 허용하는데 그것이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래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해가 있을 때를 먼저 생각하면 편하겠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 같거나
아래쪽에 있는 건 이만큼 해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나 원하지 않아. 오, 그러면 X축이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야겠죠. 내려가다 보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접하는 상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접하는 순간이 오면 아래에 있는 건 없지만 여기서 등호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호를 허용하게 되면 접하는 이때에서는 예를 들어 x는 알파라고 하면 x는 알파에서는 같아지니까 이것이 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해가 없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도 피해 주라는 얘기지. 결론. 그러면 같은 것도 피해야 되니까 아예 이차 함수의 아래쪽으로 붕 띄워서 x축이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즉 결론을 내면 여기는 교점이 없죠. 그 말은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어떤 식의 허근이냐면 2차 좌변에 있는 2차 함수의 함수식인 x제곱 k 플러스 2x 더하기 2k 더하기 1 요 녀석이 x축의 함수값인 0과 같다. 교점 찾기를 해봤는데 교점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교점이 없으면 허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은 1창 계수 제곱 마이너스 4 제곱의 계수 1 상수항 모조리 2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에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상수항은 없어질 거고 k제곱에 마이너스 4k가 돼서 인수분해까지 k로 묶어냈을 때 k 빼기 4가 될 거고 허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계속 풀이를 하는 방법대로 숫자보다 작다 사이값이다. 따라서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K의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X 위치를 가져야 X축과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해가 뭐 모든 X에 대해서 가능한다든지 또는 해가 없다든지 또는 어떤 범위로 주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자, 8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2차 부등식이 이번에는 해를 갖도록 하래요. 방금 전에는 해가 없도록 하라 그랬는데 해를 갖도록 하래요. 비슷하게 그래프 그리고 케이스 나눠서 X축과 어떤 위치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해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 깊게 볼 것은 2차 부등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차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절대 제곱의 계수인 a는 0이 될 수 없다입니다. 왜? 2차항이 있어야 2차 부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a가 0일 때는 점검을 안 해도 되겠네요. 따라서 이번에는 두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0보다 클 때와 최고차의 계수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좌변 함수와 우변 y는 0이라는 x축과의 위치 관계로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제곱의 계수인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갑니다. 아래로 불러가고요. 이때 x축을 그려 넣을 건데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도록 그리거나 접하면서 또는 만나지 않고 이렇게 x축을 그릴 수 있는 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뭘 분석해 볼 거냐면 x축보다 함수,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해가 존재하는지 그 위에 있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x축 위에 있으니까 해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오, 그래서 이거 써먹을 수 있겠구나.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도 괜찮아. 그리고 접할 때도 볼게요. 접하게 되면 2차 함수가 여기 접할 때 이쪽이에요. 2차 함수가 지금 그려놓은 접하게 그린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게 같은 것 제외하고 다 되네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해가 존재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그려도 되는구나. 마지막 2차 함수랑 x축이 만나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2차 함수가 부등식에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한대. 이번에는 이거 전부 위에 있으니까 모든 실수가 해가 되겠죠. 역시나 해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니까 가능하겠구나. 오, 그러면 제곱의 개수인 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x축이 어느 위치에 있든 해는 존재하게 되니까 a의 조건 하나 찾았어요. 이겁니다. a가 0보다 크면 다 되는구나. 해가 존재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로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번에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축이 붕 떠 있거나 접하거나 두 군데서 만나거나 이렇게 비교를 해볼 텐데 x축이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제일 위에 붕 떠 있는 경우는 다시 해석해 봅시다.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해가 존재한다. 그런데 x축이 이렇게 있으면 2차 함수가 항상 아래쪽에 있으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위쪽으로 올라오는 게 없으니까. 따라서 맨 위에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탈락. 두 번째, 이번에는 접하고 있는 x축을 그렸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해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같아지는 건 있지만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없네요. 그러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없으니까 얘 역시도 해는 없어요. 따라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게 하려면 위로 볼록한 함수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군데에서 x축과 만나야 위쪽으로 올라오는 구간, 즉 해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위치 관계를 해석을 해보면 2차 함수와 x축은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교점이 두 개 존재하는 거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함수값인 a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와 x축의 함수값인 0이 같다라고 교점을 찾았을 때 이것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해. 그래야 교점이 두 개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판별식으로 또 가는 거고 1차 개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사용하자. 그럼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2차 계수 A 상수항 A 곱하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9 빼기 A 제곱이 되겠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0보다 커야 돼가 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A 제곱 빼기 9 구동호 방향 반대로. 그럼 좌변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0보다 작다. 그럼 마찬가지죠. 숫자보다 작고 는 0을 만족시키는 게 마이너스 3과 3이니까 결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사이값으로 풀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할 것은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둘 다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야겠어요. 그럼 표현해보면 0보다 작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거 모두를 만족하는 건 이 부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결론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를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하죠. 제곱의 개수를 0인가 아닌가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프를 그려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모든 x에 대해서 열어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x의 범위를 한정해서 보겠다 이거예요. x의 범위를 한정해서 보겠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뭐 판별식을 판단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0에서 3 사이에 부등식인데 식을 봤더니 제곱의 개수가 그대로 1이라서 2차 부등식이 되겠죠. 이것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래요. 그러면 좌변 함수를 그리면 제곱의 개수가 0보다 크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고요. 그 다음에 x축보다 이쪽 해석이죠.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도록 하는
누구에 대해서? 0에서 3 사이에서는 그렇대요. 오, 그러면 이차함수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석을 해봅시다. y는 x제곱 빼기 2x 더하기 a 빼기 2라는 이차함수인데 꼭지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꼭지점은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1차 계수 절반의 제곱을 쓰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1차 계수 절반은 마이너스 1, 그것의 제곱은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플러스 1은 없던 녀석이니까 상쇄시켜주고 원래 있어야 하는 a 빼기 2를 주면 이만큼이 x 빼기 1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상수를 정리를 하자면 a 빼기 3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꼭지점의 x좌표는 1, 그때의 y좌표는 a 빼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꼭지점의 x좌표가 1이고 그때 y좌표가 a 빼기 3이에요. 이렇게 되겠어요. 꼭지점을 찾으면 우리가 보너스로 축의 방정식도 찾을 수가 있죠. x좌표를 읽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x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까지 그렸어요. 이걸 파악을 왜 했냐면 우리가 보는 구간이 x 전체가 아니라 0에서 3까지만 볼 거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범위를 표시해 봅시다. 0에서 3까지만 볼 거래요. 그럼 0은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x는 0이라고 표현하고요. 반면에 3은 1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두 칸이나 가야 하니까 0이 간 곳보다는 조금 더 멀리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제 그래프는 어디서부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만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쪽 부분은 더 이상 내가 관심이 없어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나이키처럼 생긴 이런 이차함수의 일부분 그래프를 가지고 무슨 해석을 하냐면 이것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 범위와 이 식까지 반영한 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이것이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도록 해라가 되겠어요. 그럼 x축을 어디다가 그려놔야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일부분이 모두 위에 있거나 같겠니? 라는 거는요.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생긴 것에서 x축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어야 지금 그려놓은 그래프가 모두 x축보다 위에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언제까지 허용되겠는데 여기는 등호도 가능하니까 같아지는 것까지는 괜찮대요. 그러면 x축을 조금 더 올려서 그리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도 오겠죠. 이것까지는 허용할 거래. 그래서 이렇게 되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되겠니? 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x축의 함수값은 y는 0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이키처럼 생긴 이 녀석의 꼭지점에 y좌표가 그것이 함수값이 되는데 그때 값이 a 빼기 3이라는 값이에요. 오, 그러면 2차 함수, 지금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a 빼기 3이라는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값이 0과 같거나 또는 2차 함수가 위에 있어야 되니까 가장 작은 값이 x축의 함수값인 0보다는 위에 있어야 그래프가 전부 위로 올라가게 되겠구나. 따라서 결론은 a 빼기 3이 0 이상이어야 해. 즉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더 위로 올라가야 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a의 범위는 3 이상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범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축의 위치를 보고 잘라낸 이러한 그래프가 모두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아래에 있거나 이거를 해석해보자 였습니다. 두 번째, 이번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분 범위가 존재하고요. 그럼 그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였고요.
마찬가지로 2차 함수인데 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이번에는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걸 만족하도록 하래요. 그래프 그려서 x축 아래에 존재하게끔 그려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이번에는 축의 방정식 그게 A값 때문에 정확히 표현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아래로 볼록하면서 0에서 3까지라는 범위를 표시할 수 있는 케이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볼록하고 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0에서 3까지 보는 범위가 이렇게 축의 왼쪽에 모두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이만큼만 볼 거야. 이만큼만. 다른 데는 관심 없어가 되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역시 아래로 볼록한데 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축을 포함해서 0에서 3까지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지금 A라는 값 때문에 축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아래로 볼록한 부분만큼을 보겠다는 얘기고 세 번째 케이스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의 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맨 처음에 반대의 경우 축의 오른쪽으로 범위가 전부 와 있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보는 유효한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지워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긴 파란색 그래프 이렇게 생긴 파란색 그래프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파란색 그래프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0에서 3까지 이차함수는 그려놓은 상황이에요. 세 개 케이스로. 그랬을 때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도록 하래요.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x축은 그 그래프 위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x축이 이렇게 존재하거나 같은 것까지는 허용한대요. 두 번째 그래프는 그래프상은 오른쪽이 더 높게 있네요. 그래서 왼쪽이 더 높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을 해보면 아예 붕 떠서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거나 제일 높이 있는 녀석과 같아지는 것까지는 허용하겠다. 이런 위치 관계면 아래쪽으로 다 내려가게 되겠네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붕 떠 있거나 만날 때까지는 허용한다. 이렇게 x축이 존재하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x축의 위치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차함수의 일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제일 높이 있는 것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만 허용하겠어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이 녀석을 우리가 f라는 함수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여기서는 0을 집어넣은 값이 즉 f0을 집어넣은 그 함수의 결과가 x축이랑 비교해 봤을 때 즉 함수값 0이라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래에 있거나 같으면 되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제일 높게 있는 요 녀석 또는 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거부터 보면 이번에는 3을 넣은 값이 x축의 함수값인 0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다. 또는 0을 집어넣은 게 x축의 함수값인 0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다. 그런데 f0이 0 이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케이스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생략해도 되겠죠. 세 번째, 위에 있는 녀석이 3을 넣은 거니까 이때도 f에 3을 넣은 함수값이 x축의 함수값인 0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같다인데 이것 또한 두 번째 케이스에서 했었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되겠다. 즉 경계에서 0에서 0 이하를 만족하고 3에서 0 이하를 만족하면 되는구나.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럼 F는 부등식의 좌변에 있는 식이었으니까 그대로 X자리에 넣어보면 되겠죠. F, X자리에 0 넣으면 빵빵 남는 건 A제곱 빼기 9. 이것이 0 이하면 되겠어요. 그럼 인수분해가 합차로 될 거고요. 0 이하니까 사이값으로 풀리겠다. 자, 이게 F0이 0 이하일 때를 만족하는 거였고
F3은요. X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9 빼기 3A 더하기 A제곱 빼기 9. 그러면 정리하면 A제곱 빼기 3A 인수분해까지 되네요. A로 묶어냈을 때 A 빼기 3. 이것 또한 0 이하니까 사이값으로 풀려서 0 이상 3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모두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동시에 만족하는, 즉 수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를 만족하면서 0에서 3까지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거 모두를 만족하는 건 지붕 2개짜리. 그래서 결론은 0 이상 3 이하 이렇게 A의 범위를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프를 잘라서 해석을 했었어야 돼요.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해석을 해보는 거야 였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앞으로 돌아가서요. 여기서부터 했나요? 277페이지로 돌아가서 이제 관계된 확인, 변형,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쭉 풀이를 하면서 해석이 안 된다,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채팅에다가 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이 시작할게요.
자, 따로 질문이 없어서 발전 문제를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59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래요. 다음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루트가 있거든요. 루트. 그러면 우리가 복소수 단원에서 복소수라는 거는 크게 실수 부분, 실수와 허수로 나눠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실수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데 허수가 언제 나오냐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을 때예요. 그럼 실수는 언제가 나오냐면 루트 안이 0, 루트 안이 여기가 0 이상인 숫자가 들어갔을 때예요. 따라서 실수를 만족한다라는 말에 의해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k 더하기 1 x제곱 빼기 k 더하기 1 x 더하기 5라는 이 값이 0 이상이 되어야 루트 안이 0 이상이라서 실수를 가지게 돼요. 오, 그러고 봤더니 마치 x에 대한 2차 부등식 형태인데 여기서 얘가 2차다, 뭐 1차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부등식이라고 불러야겠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죠. 첫 번째, 제곱의 개수가 0이 될 때를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 않고 0이 아니면 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제곱의 개수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곱의 개수인 k 더하기 1이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식을 적어보면 k 더하기 1이 0이니까 0 곱하기 x제곱 빼기 0 곱하기 x 더하기 5가 0 이상이다. 결과만 적어보면 5가 0 이상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결론은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참이 되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k는 k 플러스 1이 0을 만족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k의 값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었네요.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k 플러스 1이 0이 아닐 때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요. 제곱의 개수인 k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와 제곱의 개수인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나 2차 함수를 그려서 부등식을 해결해 보면 되겠죠. 제곱의 개수인 k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고 k 플러스 1이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어요. 자, 이랬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등식으로 세워놓은 게 여기 있는 식이거든요. 모든 x에 대해서 0 이상이 되어야 한대요. 그럼 우변에 있는 0은 x축이니까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는 허용한대요. 그럼 항상 위에 있으려면 x축이 이렇게 있거나 같은 것까지 허용하려면 이렇게까지만 가능하겠죠. 따라서 한 점에서 접하는 경우나 만나지 않는 경우니까 결론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하다. 이렇게까지 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2차 방정식 쓰는 거는 생략하고요. 여기 있는 좌변의 식이 는 0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바로 가봅시다. 그럼 판별식 D는 1차 계수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제곱의 계수 k 플러스 1 상수항 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전개해 볼게요. 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에다가 자, 4, 5,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k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18k 마이너스 19가 되겠고요. 인수분해가 19, 1, 마뿔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9인데 이것이 접하거나 0보다 교점이 없으니까 접하거나 교점이 없으니까 0과 같거나 작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사이값으로 풀면 되겠다. 1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전제 조건 확인해야겠죠. 언제냐면 k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예요. 다시 k에 대한 범위로 정리를 하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마이너스 1보다 큰 전제 하에 나온 결과니까 마이너스 1은 제외를 해서 이렇게 k의 범위를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k가 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한데요. 지금까지 풀어온 것 중에 비슷하죠.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 다시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 허용한대요.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x축을 아무리 긋는다 하더라도 이차함수가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파란색 그 x축보다는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위에 있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되겠구나. 결론, 우리가 처음에 구해놓은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9 이하 다른 녀석을 합쳐주면 결론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이상 19 이하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서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9까지 개수를 세면 되겠죠. 1부터 19까지는 19개. 거기에 정수 0과 마이너스 1을 2개를 더 더하면 21개가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2번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것이 실수가 되려면 결국은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먼저는. 분모는 0을 정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루트 안이 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0은 빼야 되니까 결론 루트 안이 0보다 커야 돼. 이런 조건이 되겠죠. 그럼 2번은 역시나 2차라는 얘기가 따로 없으니까 제곱의 개수인 k 플러스 2가 0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자, 59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유형이 똑같으니까 1번 유형만 한번 볼게요. 자, 흐름을 잘 보세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x축을 위치를 시킬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x축 위치를 잡아보자. 그런 다음 위치가 정해지면 이것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에 따라 판별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흐름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주어진 1번의 2차 부등식에서 좌변에 있는 2차 함수는 제곱의 개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변에 있는 x축을 그릴 건데요. 우변에 있는 x축을 그릴 건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도록 하는 해가 딱 한 개 존재한대요. 부등식인데 한 개라? 마치 방정식을 푼 것처럼 되겠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한 점만 딱 존재하도록 x축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x축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거는요.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래에 있는 이만큼이 되겠어요. 즉 이것을 만족하는 x의 범위는 그것이 해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값으로 해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거는 해가 하나, x가 무엇이야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범위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니네. 그럼 조금 더 내려가서 아예 쭉 내려봅시다. 이만큼. 이렇게 내려보니까 이번에는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게 x축보다 2차 함수가 다 위에 있거든요. 이때는 해가 또 없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또 이거도 탈락. 그럼 남은 한 가지는 접하게 그리는 상황밖에 없겠네요. 이러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먼저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x축은 이렇게 있으니까 아래에 내려온 건 없어요. 그런데 같은 것도 허용한다고 그랬는데 마침 같은 데가 딱 한 군데 존재하죠. 여기. 이 값이 존재한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한 군데서 x축이 접하도록 x축이 그려져야겠어요.
따라서 접한다 하니까 판별식이 0 이하로 접근하면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은요. 1차 계수 k-8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제곱 빼기 16k 이것도 한 번에 갈게요. 마이너스 16k의 뒤에 마이너스 4k 있으니까 마이너스 20k 더하기 64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이 는 0을 만족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인수분해가 4 곱하기 1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둘 다 주면 인수분해 k 빼기 4와 k-16은 0을 만족하는 k 값이니까 k는 4이거나 k는 16이에요.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딱 하나 나오려면 접하는 순간이 있구나. 이렇게 그래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2번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서 60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2차다, 1차다 얘기가 없으니까 제일 복잡한 유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곱의 개수인 k 플러스 1이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제곱의 개수가 0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야겠죠. 식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좌변을 전개를 해보면 k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우변을 다 이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3 0 이하 이렇게 되겠네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요. 없어지는 거 먼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숫자 1이랑 마이너스 3은 계산할게요. 그러면 제곱의 개수인 k는 그대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차는 마이너스 kx가 될 거고 상수는 k 빼기 2가 되겠네요. 이것이 0 이하를 만족하는 부등식을 푸세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가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첫 번째, 제곱의 개수인 k가 0이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눠줘야겠어요. 그럼 k가 0이 될 때의 식을 부등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0 곱하기 x제곱 빼기 0 곱하기 x 더하기 0 빼기 2가 0 이하야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쭉 0은 0은 다 버리고 마이너스 2가 0 이하다라는 항상 참이 되는 결론이 되겠네요. 따라서 모든 x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는 거니까 하나 찾았습니다. k는 0이라는 것 찾았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k가 0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2차 함수의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k가 양수일 때와 k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그려보면 되겠네요. 자, k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리면 되겠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x축을 여기다 그려놓을 건데 해가 존재하도록 하래요. 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겠네. 첫 번째처럼 무수히 많을 필요도 없고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해석하기로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게 있기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있기만 해라. 아래쪽에 있도록 있기만 해라.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게 하면 아래쪽으로 존재하네요. 오케이, 해가 있는 거야. 접하게 해도 지금 여기에 부등식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딱 아래쪽은 없지만 같도록 하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허용.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 또는 같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k가 0보다 클 때는요.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거나 x축과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거나 접하거나가 되겠어요.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군데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접하려면 판별식이 0이다. 즉 판별식의 부호가 0 이상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럼 판별식 써봅시다. 판별식은요. 1차 계수 k제곱 빼기 4 제곱의 개수 k 상수항 k 빼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8k가 될 거고 이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3k 제곱 마이너스 8k가 부등호 방향 반대로 k로 인수분해 3k 빼기 8 0 이하. 그러면 사이값으로 풀어야 돼서 0과 3분의 8 사이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k가 0보다 커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는 0은 제외해야겠죠.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0보다 크고 3분의 8 이하야. 이게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k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상황. 여기다가 x축을 그려 넣을 건데 만나지 않게 그려 넣으면 아래쪽으로 있는 거니까 모든 x가 해가 되겠네요. 해가 존재하는 겁니다. 접하게 그려도 같거나 아래쪽이니까 또 모든 x가 해가 되겠네요. 두 군데서 만나게 하더라도 해가 존재하는지만 보면 되니까 아래쪽에 존재하는 이 녀석들이 있죠. 해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k가 0보다 작으면 해가 반드시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k가 0보다 작다 자체도 우리가 찾는 내용이 되겠어요. 정리하자면 k가 0일 때 해가 존재하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에 k가 0보다 클 때는 최종 결론이 이렇게 돼야 해가 존재하고 k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도 해가 존재하고 이거를 다 가져와서 정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k가 0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도 포함하고 이거 수직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k가 0일 때 포함하고요. 0보다 작은 것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3분의 8 이하도 포함하래요. 이렇게 이만큼을. 그럼 이거 전부는 해결하면 k가 3분의 8 이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60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범위가 주어졌을 때이고요. 1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1 이상에서 주어진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자. 항상 성립하도록. 그럼 첫 번째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러면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 알겠는데 범위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축의 방정식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완전 제곱으로 고쳐보겠습니다. 1차 함계수 절반의 제곱을 쓸 거니까 x 더하기 1의 제곱을 쓸게요. 그럼 상수항은 1의 제곱이니까 빼기 1 해주고 원래 있어야 되는 k를 해주면 이 녀석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1, k-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면서 축의 방정식 x는 꼭지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1 그리고 그때 y값이 k-1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1 이상을 보자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나타내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1이라는 값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범위는 1 이상이니까 빨간색으로 칠하는 부분만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왼쪽은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좌변에 요거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했을 때 여기의 값은요. 그 f 자리에 x 값인 1을 넣었을 때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좌변의 함수 x는 1 이상 1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현한 녀석이 누구냐면 요만큼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긴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인데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세요라고 했으니까 x축보다만 위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프가. 그러면 아예 이렇게 붕 띄워서 x가 있던지 붕 띄워서 x가 있던지 하면 되는데 등호가 없다 보니까 같아지는 거는 안 되겠어요. 따라서 x의 함수값은 0이니까 f1 그것의 함수값 제일 작은 값이 되겠네요. 이게 x의 함수값인 0보다 작기만 하면 되겠어요.
반대되네요. x축이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크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등호가 없다 보니까 F1이 0과 같아지면 안 되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F에다가 X자리에 1 집어넣은 값을 구해보면 함수식에 넣어볼게요. 1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K. 그래서 K 더하기 3인데 얘가 0보다 크면 되니까 결론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주어진 거는 온전하게 이차함수를 다 그리지 않고 우리가 보는 범위만 그려놓고 거기서 제일 낮은 값 또는 제일 큰 값의 위치에 따라 x축과 어떻게 위치를 놓을 건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발전 문제도 이렇게 하나씩 다 풀어봤습니다. 아무래도 그래프, 이차함수 그래프가 약하면 그려서 해석하는 게 많이 어려울 거예요. 하면 어디서부터 다시 공부를 하느냐. 이차함수를 간략하게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중3 1학기 이차함수 단원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핵심 되는 부분만 공부를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이차함수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다.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시간을 따로 잡아서 알려드리든지 할게요.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오늘 선생님이 개별 밴드에다가 작년 3월, 1학년 3월 모의고사 수학 부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너무 늦었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오전 중에 1시간 30분 타이머 맞춰서 풀이를 해서 수요일 수업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답지나 이런 것들은 이미 EBS에 가보면 다 있어요. 기출 문제들인데 뭐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고 선생님이 수요일에 해설 강의를 할 거니까 그때 전까지 본인이 풀면서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정도는 구분을 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고마워요. 듣고 있었네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영상은 제가 링크 걸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